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석입니다. 오늘은 이 TES랑 그리고 이 VR,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를 같이 좀 활용을 해서 뭔가 뭐 기능적인 개선이나 아니면 뭐 치료 효과를 조사를 하는 연구들을 좀 찾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첫 번째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뉴로테라피틱스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파라모콜로지 그리고 뭐 파라마시 뭐 분야에 그리고 이 임팩트 팩터 5.7 Q&A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인트로에서 말하는 걸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이 VR이라는 게 되게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멀미를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멀미는 감각의 이런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불일치, 그러니까 감각의 불일치가 이런 저주파 대역의 EEG 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파 되게 서파,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이 저주파는 델타 대역의 THS를 인가를 했을 때 어떤 이 멀미와 같은 뭐 메스꺼움 이런 게 유도가 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가 존재를 하고 반대로 이 10Hz THS를 인가를 했을 때에는 이런 메스꺼움, 어지럼증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이 THS가 이 멀미와 같은 이런 증상들을 유도할 수도 있고 또 완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런 수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 THS가 VR 환경에서 느끼는 이런 멀미에 대해서도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실험은 이제 총 37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실험 프로토콜은 오른쪽 상단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6분 동안 가만히 있는 것과 그리고 6분 동안 자극을 맞으면서 이 롤러코스터 시뮬레이션의 그 환경에 처하는 네, VR 환경에서 이거를 좀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TH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실험 조건으로 THS 그리고 쉔 이렇게 있고 자극 몽타주는 이제 양극 전극을 두 개, 음극 전극 두 개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우선 C5, CP5 그리고 C6, CP6에 각각 이렇게 이제 홀수 번호의 이제 양극 그리고 짝수 번호들의 음극 전극 부착해서 자극을 인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THS를 이제 두 가지 자극 조건으로 해가지고 총 이제 뭐 2Hz THS, 10Hz THS 그리고 쉔 조건 이렇게 해서 총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ELH TH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연 ELH THS가 VR 환경에서도 더 큰 멀미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자 한번 진행을 했었고, 10Hz THS에서는 이제 멀미의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 이제 설정된 주파수 대역입니다. 자극 세기는 2mA고 그리고 이제 VR 환경에서 뭔가를 하면서 자극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저 롤러코스터 시뮬레이션 기간과 동일한 6분 동안 자극이 인가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뭐 EEG나 뭐 이런 건 찍지 않았는데요. 이 갈바닉 스킨 리스폰스라는 이제 신호를 찍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신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어떤 뭐 전정기관에 대한 뭐 각성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대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논문에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GSR로 측정한 이런 신호값들이 이런 멀미와 같은 이런 증상들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저 해당 신호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GSR이라는 신호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그 행동적인 것, 그것도 되게 좀 설문 기반의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CS,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멀미를 여기서 사이버 시크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CS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 CS를 이제 피험자들이 이제 VR 환경에서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제 지금 느껴졌다라고던가 이렇게 다 이제 구두로 보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이 끝나면은 이제 좀 괜찮아졌다, 뭐 언제쯤 됐다, 뭐 이런 거를 말을 해서 이제 사이버 시크니스가 느껴지는 전체 시간 그리고 이런 사이버 시크니스가 사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즉 리커버리 타임을 기반으로 이런 THS의 효과를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왼쪽에 있는 A, B, C, D라는 그림은 이제 각각 이제 왼쪽에 A랑 C가 이 멀미를 느낀 이 A, B, C, D 모두 이제 이 사이버 시그니스가 느껴진 게 기간입니다. 얼마나 멀미를 오랫동안 느꼈는가인데 우선 첫 번째 A에서는 통계 차이가 어떠한 조건사유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Capable of Improvement VR Cyber Sicknes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런 멀미 증상의 뭐 완화나 이런 게 조금 있으려면은 이 피험자가 멀미를 느끼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멀미를 느꼈다고 말을 한 피험자들만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분석을 다시 한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이제 다 집어넣고 한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일부 피험자들을 이렇게 좀 추려서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봤을 때에도 이 별도의 이런 그냥 이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정규성 검사를 좀 따로 수행을 해준 다음에 이게 뭐 비모수적인 뭔가 이런 게 나타나서 별도의 로그 트랜스폼을 수행을 해준 이후 이제 다시 분석을 좀 수행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에르츠, 그러니까 멀미를 좀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저주파 대역의 TLCS 조건 대비 이 멀미를 좀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진 10Hz TLCS 조건 이제 사이에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나타났고 이 말은 즉슨 이제 10Hz에서 2Hz 대비 이런 멀미를 느끼는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는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멀미 성능의 개선을 이제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피험자를 추려서 분석을 했을 때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쉔 조건, 그러니까 앞서 모든 피험자들을 다 집어넣은 결과랑 다르게 2Hz 조건이랑 쉔 조건 모두 이제 10Hz 조건 대비 이런 사이버 시그니스를 느낀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길었다는, 즉 이제 10Hz가 다른 조건들 대비 이런 멀미를 느끼는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 그러니까 짧았다라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결과 같은 경우가 이제 이 GSR 결과입니다. 해서 이제 이 VR 환경에서 이제 막 이제 고생을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보면서 이제 찍은 신호에 대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이 2Hz 조건이 10Hz 쉔 조건보다 이런 이 GSR 신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강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2Hz TACS를 인가했을 때는 다른 조건들 대비 이런 멀미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GSR 신호가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결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행동 결과, 네, 행동 결과, 설문 결과랑 이런 그 GSR 결과를 기반으로 이 10Hz TACS가 충분히 VR 환경에서도 이런 멀미 증상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되게 VR 기반의 뭔가 문제들을 좀 개선을 하는데 아니면 뭐 인지 기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기능적인 개선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TACS가 좀 되게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TACS랑 VR을 컴바인을 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식으로 좀 이런 언급을 하고 이 논문을 좀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저널 오브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사이클로지 그리고 익스페리멘탈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3.2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이제 인트로는 좀 되게 심플한데요. 우선 이 운동 기능과 이런 타인 사이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상대의 반응을 보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뭔가 운동을 하는, 이래서 뭐 그냥 명함 같은 걸 교환을 할 때 뭐 상대의 손을 건네주는 손을 고려해서 뭐 내 손을 결정한다든가 뭐 약간 요런 그런 이런 상호작용이 이런 이미지의 세타 그리고 알파와 좀 연관이 있다고 좀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이런 어, 여기서는 어떤 모터 인터랙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던데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모터 인터랙션과 관련된 이런 여러 수행 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행 연구들을 쭉 봤을 때 아직 이 디아릭 모터 인터랙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잠시 번역을 돌려보니까 이게 이중 모터 인터랙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랑 그리고 이런 미드 프론탈 세타 액티비티 사이에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존 연구들을 뭐 쭉 봤을 때 뭐 저런 세타 알파의 활동이 모터이지만 뭐 프론탈과의 상관관계가 있고 뭐 알파는 어떻고 이렇게 좀 선행구들이 되게 많이 나열돼 있었는데 이런 거 좀 뜯어내고 보니까 결국은 요게 다였습니다. 해서 미드 프론탈 세타 액티비티랑 저 디아드 인모탈 인터랙션 사이에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부족하니 우리가 그걸 해보겠다가 이 논문의 네, 인트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험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총 이제 4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40명의 피험자는 총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제 실험이 진행되게 됩니다. 실험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왼쪽 하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오자마자 레스팅 스테이트 이지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레스팅 스테이트 기반으로 이제 자극 주파수를 설정을 하고 페이즈 2에서 이 IVR 모터 인터랙션 태스크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게 immersive 뭐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이제 VR 상황에서 어떤 이런 모터 태스크를 이제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움직이게 하는 그런 태스크인데 저 태스크를 총 136 트라이얼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IVR 모터 인터랙션 태스크라는 게 되게 생소하실 걸로 생각을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저기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고 한 개의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버튼이랑 노란색 버튼이 있는데 보라색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내 아바타가 검지 손가락으로 누르도록 조작을 해야 되고 노란색 버튼은 중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도록 이제 조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 앞에 있는 저 상대편에 있는 VR 이제 그냥 프로그래밍 된 저 VR 아바타가 큐가 되면은 자기도 버튼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컨트롤러를 저 앞에 있는 아바타보다 버튼을 더 빨리 누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저 상대편보다 빨리 버튼을 누르면 이제 왼쪽 LED에서 초록색으로 승리했다고 이제 피드백을 주고 느렸으면은 빨간색으로 피드백을 준다라는 게 기본 골조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에 약간의 기믹이 조금 더 있는데요. 136 트라이얼 중 68 트라이얼은 저 태스크를 이제 내가 저 컨트롤러로 이제 조작을 하기 전에 버튼 색깔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큐가에서 이제 여기 땅 하자마자 지시된 버튼만 빠르게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조건이고요. 다른 조건, 그러니까 다른 68 트라이얼에서는 저 별도의 뭐 버튼 색깔을 눌러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아바타가 이제 누르려는 거랑 같은 걸 눌러야 되는지 다른 걸 눌러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저 인터랙티브라는 컨디션에 이제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에는 앞에 사람의 움직임을 면밀히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 저 앞에 있는 아바타보다 빠르게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결과를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THS 파라미터는 이제 THS 조건, 쉔 조건이 이렇게 있었고 자극은 양극 전극을 FCZ 그리고 음극 전극의 PZ에 부착돼서 진행이 됐고요. 자극 주파수는 이제 인디비주얼 세타 프리퀀시 그리고 인디비주얼 베타 프리퀀시 이렇게 두 조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해서 이제 그룹을 제가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했는데 한 그룹은 저 세타 THS 맞았고 한 그룹은 베타 THS를 맞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극 세기는 이제 1.5mAh고 자극 시간은 약 저 태스크를 진행하는 동안에 10분 동안 이렇게 진행이 이제 자극이 인가됐다고 합니다. 저 인디비주얼 세타 프리퀀시, 인디비주얼 베타 프리퀀시를 구하는 건 제가 아래서 지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측정된 5분짜리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를 4초 간격으로 에폭을 한 다음에 ICA를 굴려줍니다. 그리고 1에서 70Hz에 대해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주고요. 알파 대역, 그러니까 8에서 13Hz, 12Hz 대역에 대한 이제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를 찾은 다음에 저 IAF 마이너스 6Hz부터 IAF 마이너스 4Hz 대역 사이에 있는 피크 프리퀀시를
인디비주얼 세타 프리퀀시라고 써먹습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베타 프리퀀시는 별도의 뭐 이런 추가적인 거 없이 그냥 12.5Hz부터 22.5Hz 사이에 있는 가장 높은 앰플리튜드를 가지는 피크 주파수를 인디비주얼 베타 프리퀀시라고 정의를 해서 이제 자극을 줬고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그 TACS 효과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냥 리액션 타임만을 심플하게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여기서 이제 메인 결과인데요. 우선 A랑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싱크로니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앞에 있는 상대방과 이 내가 누른 버튼 프레스 시점의 이제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뭐 버튼 제시, 색을 제시해주는 조건, 그리고 상대방과 다른 걸 해라, 똑같은 걸 제시해라, 눌러라 라고 하는 제시 요건이 다 이제 섞여 들어간 이 결과에서는 이 세타 TACS를 인가했을 때 쉐임 조건 대비 이런 이 어싱크로니가 통계적으로 세타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그러니까 더 작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해서 여기서는 이걸 좀 더 어디서 뭐가 어떻게 나타났길래 이런 효과가 있는 걸까라고 해서 좀 이 패러다임을 컨디션별로 좀 쪼개서 이제 분석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리멘터리 그리고 이미테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이미테이티브가 이제 상대방이랑 동일한 걸 누르라는 지시가 들어온 거고, 컴플리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과 다른 걸 눌러라 라고 지시가 내려온 태스크들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던 이 조건인데 커렉션, 노 커렉션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렉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프로그램된 상대방이 노랑 버튼을 누르려다가 한번 페이크를 주고 보라 버튼을 누르는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페이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노 커렉션은 당연히 페이크가 없이 그냥 처음 누르려던 걸 그대로 누르는 조건입니다. 네, 해서 이걸 봤을 때 이 상대방과 이제 다른 걸 이제 누르라고 하는 조건에서, 그리고 페이크가 없을 때 이런 세타 TACS의 어싱크로니가 쉐임 조건 대비 유의미하게 더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CD라는 결과는 이 피험자가 자기의 그 VR 환경에서 자기 아바타를 움직인 이 무브먼트 타임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까지의 무브먼트 타임을 말하는 거고요. 요걸 봤을 때 이 세타 TACS 조건이 쉐임 조건 대비 이런 무브먼트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긴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좀 조건을 나눠서 봤을 때 이 Q라는 게 이제 색깔 알려주는 조건, 인터랙티브가 이제 상대방이랑 뭐 같은 거 해라, 다른 거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조건인데, 여기에서는 이 무브먼트 타임 같은 조건에서는 이 상대방과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다른 걸 눌러라, 같은 걸 눌러라는 지시가 들어온 태스크에 대한, 그리고 다른 걸, 같은 거랑 다른 것 중에 다른 걸 누르라고 하는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세타 TACS 조건에서 이런 무브먼트 타임이 더 길게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피규어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TACS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은 이 어떤 뭐 단순하게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는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움직임,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태스크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런 그 무브먼트 타임이 좀 다른 걸 누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그 관찰을 지속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무브먼트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어싱크로니는 또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세타 TACS가 이런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결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모터의 성능에 대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 프리퍼레이션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이 땅에서 움직이라고 한 시점과 이 피험자가 움직임을 시작한 시점 사이에 이제 그 기간을 말하는데요.
요거를 봤을 때 세타 TLCS가 쉐임 조건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빠르게 이 무브먼트를 시작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결과를 봤을 때 이 논문에서 이 세타 TLCS가 이런 무브먼트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뭔가 이런 이 기존의 선행 연구가 부족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이 상호작용, 그러니까 인터랙션 관련된 모터 태스크에 대한 이런 유의미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라고 해서 이 논문은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7.7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이제 인트로를 좀 짧게 요약해 드리면은 우선 PTSD 환자들 중 절반은 심리치료 이후 뭐 이런 잔여 증상이 존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전두엽 영역에 대한 반응과 좀 브레인 액티비티랑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PTSD의 잔여 증상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 피질의 이제 이런 브레인 액티비티의 감소랑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TDCS 같은 이런 뇌자극 기반으로 이제 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좀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TDCS의 효과를 좀 조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PTSD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이런 DCS의 효과가 이런 뭐 브레인 액티비티가 뭐 제대로 감소됐던 게 다시 활성화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진짜 이런 환자들한테 실제 상황을 이제 직면을 시켜버리는 것은 좀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 VR 환경에서 이 PTSD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가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준 다음에 이런 환경에서 이제 TDCS를 적용함으로써 이런 PTSD의 이런 증상 완화에 이런 TDCS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해서 이 실험은 총 이제 1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피험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이제 그 PTSD 증상을 겪고 있는 이 퇴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TDCS 트리트먼트죠. 그래서 이런 자극 세션은 총 이제 6번, 2주 동안 6번 동안 이렇게 쭉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프로토콜은 정말 심플하게 이제 VR 베이스드 오디오 비주얼 비디오, 그러니까 이런 실제 이런 퇴역 군인들이 이제 PTSD를 유발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뭐 사막에서의 운전, 아프간 파병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사막에서의 운전 아니면 뭐 이제 뭐 지뢰 제거, 폭발물 제거 같이 뭐 이런 좀 되게 실상황과 같은 그런 비디오 영상들을 쭉 틀어줬고요. THS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 조건, 심리 조건 이렇게 두 개 있었고, 자극 몽타주는 이제 양극 전극을 AF3, 음극 전극을 PO8에 부착을 했습니다. 자극 세기는 2mAh고, 그리고 자극 듀레이션은 이제 요 비디오를 시청하는 25분 동안 이렇게 자극이 인가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뭐 뇌파 같은 거는 따로 찍지는 않았고요. SCR이라고 불리는 저 스킨 컨덕턴스 리액티비티라는 걸 이제 측정을 하고, 그리고 별도로 이제 PTSD 체크리스트라고 이제 설문 기반의 이런 증상, 심텀 이제 진단 설문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이 뒤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SCR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런 자율신경계의 좀 각성 상태를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제 불안, 뭐 두려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SCR 지표 자체가 좀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해서 이제 메인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쭉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결과가 이제 SCR 결과였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아쉬웠던 점이라고 치면은 이제 여기에 별도로 이제 이런 통계 표시가 안 나와 있었다는 점인데, 그래서 그래도 뭐 본문에 언급된 걸로 쭉 봤을 때, 이런 쉔 조건 실선, 대비 이제 TDCS를 인가 받았을 때, 이제 요 6개의 이제 제가 이 TDCS 세션을 총 6번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 6개의 이 자극 트리트먼트 세션을 쭉 이렇게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불안과 우울을 느낄 때 이제 값이 증가한다고 알려진 이런 SCR 값이 액티브 TDCS 조건에서 보다 가파르게 유의미하게 더 크게 감소를 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런 뭐 TDC도 더 가파르게 감소했다고 하지만 절대값 그러니까 정량적인 값 자체는 쉐임이 더 아예 낮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뭐 이제 카운터 밸런싱이나 이런 게 다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감소폭 자체가 TDCS에서 더 크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 DCS가 불안과 이런 두려움 같은 거를 조금 억제, 완화 시켜주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에 그럼 충분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 뒤에 있는 결과는 이제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해서 이제 베이스라인 그리고 EOT, 그러니까 엔드 오브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모든 이 6개 트리트먼트 세션이 끝난 직후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팔로우업으로 이제 설문을 쭉 진행을 한 요 결과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베이스라인 대비 이 팔로우업 구간에서 셈 조건은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TDCS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이런 증상적으로 이제 피험자가 설문조사 결과 이런 증상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TDCS가 이런 이 실질적으로 이런 그 PTSD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VR 기반으로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의미한 이런 실제 임상적인 증상의 완화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한 논문 3개들이 전반적으로 다 내용들이 되게 포지티브에 깔끔한 결과들이라서 따로 크게 아쉬운 점은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 심플하게 공통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은 이 논문들에서 사용한 뭐 지표나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논문에서는 통계 표시가 그래프에 없었다는 점 정도밖에 이제 아쉬운 점들이 없어가지고 따로 제가 페이지를 할당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이제 발표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